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같이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원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형태는 요거예요.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의 식이 나왔을 때 원으로서 잘 확인을 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냐면 9를, y제곱 플러스 8i가 있으니까 얼마를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16을, 그 다음 21 반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1이고요 9하고 16 갖다가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3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은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마이너스 4. 이게 결국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랑 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가 이제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래서 a랑 b랑 r 더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5,3, 1,-1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어쩌고 저쩌고라고 부르도록 할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름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가 5,3, 여기가 1, -1.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점의 가운데에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예를 들어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만 C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있는 선분 PQ의 중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배웠었던 사실을 이용을 하면 중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개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심이 3,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3,1에서 1,-1까지를 구해도 되고 3,1에서 5,3까지를 구해도 된다. 보통 양수가 더 편하니까 왼쪽 걸 하자. 그래서 루트 반지름은 5에서 3을 빼서 제곱, 3에서 1을 빼서 제곱,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3, b가 1, c가 8. 그래서 a랑 b랑 c랑 갖다가 더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우리가 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3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원을 지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하니까 P하고 Q가 뭔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P, Q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양쪽 세 개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가 모두 같은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이 중심 그 다음에 원래 이름 ABC,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선분 PA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하고 선분 PC의 길이가 같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선분의 길이가 같을 때는 루트가 나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제곱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선분 PA의 길이의 제곱은 P, Q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시면 P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1의 제곱,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은
p-3제곱 더하기 q 더하기 1의 제곱. 마지막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은 p-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p제곱 q제곱 2p 2q 2는 두 번째 p제곱 q제곱 마이너스 6p 더하기 2q 더하기 10 마지막 p제곱 q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q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제곱들이 있는 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거 날려 줍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2p 더하기 2q 더하기 2와 마이너스 6p 더하기 2q 더하기 10과 마지막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q 더하기 5가 같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가지고 요거 중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연립해서 p값 q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곱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변의 길이들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p제곱 q제곱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 날리고 계산하면 생각보다 연산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쟤랑 중심이 같고 1,1을 지나는 중심이 같대. 그럼 중심을 찾아야 되겠지. 뭐 만들란 이야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x제곱은 뭔가 해볼 게 없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반대로 이항하면 3이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선 똑같이 1을 갖다 더합니다. 다시 말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그래서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됐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요거밖에 없다. 뭐? 중심이 0,1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중심이 0,1이고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는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만들었을 때 얘가 누굴 지나는 거냐면 1,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1, y에다 1. 그래서 r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인 거고. 전개시켜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인데 오른쪽에도 1이 있으니까 날아갈 것이다.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제가 뭐가 되도록? 원이 되도록.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r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씩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얼마를 더해?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2y니까 얼마를 더해?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c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4랑 1을 갖다 더한다.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c 더하기 5가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c 더하기 5가 누구 자리에 있는 거냐면 r제곱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이 되려면 r제곱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C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몇 개의 문제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뭘 만들고 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 원이니까. 오케이? 6번입니다. 중심이 3,4이고 X축에 접하는 자, 원 하나 갖다 그려. 얘가 중심이 얼마야? 여기는 요점 3,4야. 그런데 이 원이 어디에 접한다고 얘기했냐면 X축에 접한대.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을 만들어주면 저 3,4에서 아래쪽으로 또로로로로로로 내렸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3,0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는 원은 중심이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니까 어렵지 않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공식화 시킬 수도 있어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근데 이거를 막 공식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8,6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죠. 뭐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에 a라고 하는 8,6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원 위의 점에서 여기는 요 8,6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딱 봐도 얘는 아니죠. 더 짧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짧을 때가 어디일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요 때가 제일 짧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제 제일 길 거냐면 쭈루룩 가서 뒤쪽으로 갈 때 제일 길지 않겠느냐. 여기에 P가 있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근데 이 P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P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특성이 결국 둘 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선분 A5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8,6에서 0,0까지. 88에 64, 66에 36, 루트 100이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깥에 8,6에서 저 중심까지 거리가 1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5만큼 뺀 거. 그 다음에 최대값은 5만큼 갖다가 더한 거.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답이 2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7번이었고요. 8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자취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원을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때 원이 x, y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a, b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r입니다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냈듯이 비슷한 이 방식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뭐냐면 p라고 하는 점이 지금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a는 0,0, b는 6,0입니다. 근데 걔네가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얘가 성립한다 그랬거든. ap와 bp의 길이의 비는 2대 1이다. 저런 비례식이 성립한대.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가 성립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항의 곱 2bp는 외항의 곱 선분 ap랑 같다. 근데 저 식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선분의 길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루트 나오잖아. 그래서 뭐 해버려? 제곱해버려. 주의사항은 앞에 있는 숫자 2도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bp 제곱은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4 곱하기 BP 제곱은 6,0에서부터 x, y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x-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AP 제곱은 x, y에서 0,0까지니까 그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것이고. 전개시킬게요.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더하기 y제곱 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시 전개. 4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얼마냐 43 120에다가 64 24 144 더하기 4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한쪽으로 넘겨라. 3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144 이퀄 0. 3으로 나눈다.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0, 24니까 8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이퀄 y제곱 더하기 48 이퀄 0가 됐는데 여기까지 끝내도 상관이 없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y제곱은 y제곱 혼자 있으니까 x만 잘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나중에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교육 과정에서 뭐가 빠져가지고. 자, 9번입니다. 저 두 점의 교점과 1,0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뭐의 교점과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왔었던 패턴이잖아. 무조건 뭐로 묶어주면 된다고? K로 묶어주면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8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주면 k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만들었는데 주의사항은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원이 아니라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1,0를 지납니다. 그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x에다가 1,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k 곱하기 x에다가 1, y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8 이퀄 0.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3k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계산하면 k 값이 1이 될 거고 이제 그 원을 만들기 위해 k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1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한 번 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8 이퀄 0. 왜냐면은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8 이퀄 0니까 최종적으로 양변 2로 나눠서 정리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K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라. 직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의사항 K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 10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뭘 물어보기 때문에 공통 현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뭐로 묶어주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마이너스를 묶어준다는 건 그냥 빼도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9 이퀄 0 잘 갖다가 정리해서 결론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